해시태그 6장 친구라는 이름의 시작. 그럼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정연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친구.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를 묵직하게 눌렀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스며들었다. 적어도 그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물론이죠. 민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천천히 시작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정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서관에서 민호와 마주쳤고 민호는 그녀가 읽던 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거나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권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색함마저도 익숙해져 갔다. 요즘 뭘 읽고 계세요? 어느 따뜻한 오후 민호가 정연이 앉아있던 자리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정연은 펼쳐져 있던 책을 살짝 들어 보였다. 요리책이었다. 진우가. 제 남편이 요리를 좋아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곤 했는데. 정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요즘에는 혼자 먹으니까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민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진우 형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전히 마음 아팠지만 정연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했다. 형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네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정연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민호 씨는 요리 못하시죠? 들켰네요. 민호가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라면과 김밥이 제 특기입니다. 그럼 언젠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친구니까. 정연이 수줍게 말했다.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친구니까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이야. 며칠 후 정연은 약속을 지켰다. 민호를 집으로 초대해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차려주었다. 진우가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이 작은 식탁을 가득 채웠다. 맛있어요. 민호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정연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진우가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정연이 김치찌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매번 한 그릇 다 비우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해 했거든요. 이번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가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형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가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연구소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정연은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편안한 대화였다. 이런 시간이 좋네요. 정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민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저녁 햇살이 정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도요. 민호가 솔직하게 답했다. 오랫동안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정연이 민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하면서도 슬픈 빛이 어려 있었다. 아, 이 사람도 혼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호 씨도 외로우셨군요. 조금은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날 밤 민호가 떠난 후 정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따뜻한 기분이 더 컸다.
진우야, 나 이래도 괜찮은 걸까? 정연은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다. 정연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고 민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혼자가 아니었다. 해시태그 7장 불길한 그림자.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정연과 민호가 친구로 지낸 지 한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정연은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까만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 남자는 정연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에 남았다. 이틀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또 다른 남자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정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시선이 마주치자 남자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지만 정연의 등골에는 싸한 기운이 흘렀다. 설마 아니겠지. 정연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너무 예민해진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시선들은 계속되었다. 커피숍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집 앞 편의점에서도. 한편 연구소에서는 민호 역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동료 연구원인 성민이 복도에서 민호에게 속삭였다. 보안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윗선에서 내부 감사를 한다고 난리야. 특히 데이터 접근 기록이랑 연구자료 유출 관련해서 말이야. 그날 오후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팀장이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다. 최근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모든 연구원들의 컴퓨터 사용 기록과 외부 접촉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 연구원이 질문했다.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우 박사의 사고 이후 일부 연구 데이터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었거든요. 민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진우 형의 일지. 그것을 정연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급히 정연에게 연락했다. 정연 씨,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도서관 뒤편 공원에서 만나요. 30분 후에. 정연은 민호의 급박한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문득 며칠 전부터 느꼈던 시선들이 떠올랐다. 혹시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공원에 도착한 정연을 본 민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정연 씨, 괜찮아요? 민호 씨가 먼저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내부 감사, 데이터 실종, 그리고 내부 고발자 색출에 대한 이야기를. 진우 형의 일지.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그럼 나도.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지켜보는 느낌이나.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길거리에서의 시선들, 따라오는 듯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들을. 그럼 정말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는 거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의 위험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진우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거네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정연의 손을 꽉 잡았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호 씨까지 위험해질 수도.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정연 씨의 안전이에요. 정연은 민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진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진실 때문에 이제는 자신까지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그 일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봐요. 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거니까요. 민호가 조용히 답했다.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정연은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민호는 연구소에서 동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다. 평범했던 친구 사이의 일상이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둠이 깔린 연구소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화면에는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정연과 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해시태그 8장 진실의 무게. 민호는 연구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고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대화 소리도 자신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정연이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제 통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호 씨 어제 밤에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계속 서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형의 일지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연구소가 왜 그토록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형의 연구실에 남아있던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회수되어 사라진 후였지만 다행히 형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USB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책상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붙어 있어서 수색에서 빠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경직되었다. 프로젝트 아르고스 마이너스 기밀 실험 데이터. 파일에는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인체 실험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정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승인 약물 실험, 조작된 임상 결과, 그리고 실험 중 사망한 환자들의 목록까지. 민호의 손이 떨렸다. 형이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였다. 다음 날 민호는 정연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렸다. 둘은 한적한 교회의 카페에서 만났다. 정연의 얼굴은 연일 계속된 감시와 불안으로 수척해져 있었다. 진우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나요. 정연이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정연은 가방에서 진우의 일지를 꺼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정연이 솔직히 말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거잖아요. 진우처럼. 민호는 정연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이었다. 정연 씨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형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져요. 정연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 중에도 언젠가 이 불법 실험의 희생자가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진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을 것 같았다. 단순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을지도. 민호 씨. 정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우는 제게 항상 말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용기를 내라고.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민호는 정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진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걸 제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정연의 손을 꽉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민호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선택할 일이에요. 형의 뜻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연 씨를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정연은 진우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그 무게를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진우야,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속 진우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연은 그 미소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았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었다. 진우에 대한 사랑, 무고한 생명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연은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진우를 잃은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그 사람. 어느새 그에 대한 마음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다음 날 정연은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 씨, 결정했어요. 함께해요. 진우의 뜻을 이어받아서.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고마워요, 정연 씨. 꼭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길의 시작인지를. 그리고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해시태그 9장 다시 피어나는 마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하기로 결심한 후 정연과 민호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친밀감이 흘렀다. 며칠 동안 둘은 은밀하게 만나 계획을 세웠다. 언론사에 제보할 방법,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대책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정연은 민호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이걸 먼저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해야 해요. 민호가 진우의 일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언론인을 찾아야 하고. 정연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는 민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소 온화하고 조용했던 그가 이렇게 결연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진우를 향한 의리와 자신을 향한 배려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다. 민호 씨. 정연이 조용히 불렀다.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는 정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야말로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그날 밤 민호의 작은 원룸에서 둘은 자료 정리를 계속했다. 연구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정연의 집보다 안전한 곳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연이 일지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민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민호는 정연의 어깨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집중해서 그를 읽는 그녀의 옆모습이 아름다웠다. 아, 이건.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실험 대상자들의 코드명인 것 같아요. 정연은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그와 눈이 마주쳤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민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정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가. 진우가 떠난 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진우가 떠난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정연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너무 가까이.
아니에요. 민호도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후 한동안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감지했지만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며칠 후 정연은 진우의 묘소를 찾았다.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다. 진우야, 나 혼란스러워. 민호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잎을 흩날렸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 나보고 계속 혼자 살라고 할까? 아니면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행복하게 살라고 할까? 그때 정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정연 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요. 아, 죄송해요. 잠시 다른 곳에 있었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둘은 한적한 강변공원에서 만났다. 민호의 표정은 흥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신뢰할 만한 기자를 찾았어요. 민호가 말했다. 제 대학 선배인데 탐사보도 전문 기자거든요. 내일 만나서 자료를 넘길 예정이에요. 정말요? 정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드디어. 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하지만 민호가 진지해졌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마음 바뀌어도 괜찮아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민호는 정연의 결연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형에 대한 미안함도 컸다. 정연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엇을요? 저는 처음부터 형의 부탁 때문에 당신을 도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민호가 정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정연의 가슴이 뛰었다. 알고 있던 마음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민호 씨, 형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연 씨를 사랑합니다. 정연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알고 있어요. 민호 씨 마음도 제 마음도.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진우에 대한 마음 정리도 해야 하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날 밤 정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희망도 싹트고 있었다. 진우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처럼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해시태그 10장 새로운 길. 기자와의 만남이 있던 다음 날 모든 것이 급변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건물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보다 많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동료에게 물었다. 몰라. 새벽부터 난리야.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은데.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어제 기자와의 만남이 발각된 걸까?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지만 문 앞에 2명의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박민호 연구원이신가요? 한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런데 왜? 잠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는 곧바로 연구소 지하의 보안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연구소 보안 담당 이사인 강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호 연구원. 강 이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형의 뒤를 이으려고 했나 보군.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강의사가 책상 위에 사진들을 민호 앞으로 밀어냈다. 어젯밤 기자 김정훈과의 만남, 카페에서 서류 가방을 건넨 모습까지 다 찍혀 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모든 것이 들킨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 강의사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박정현 씨와의 만남들. 도서관, 공원, 그 여자 집까지. 그 순간 민호는 정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연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저 혼자 한 일이에요. 혼자? 강의사가 비웃었다. 진호 박사의 일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데? 한편 정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속보가 나왔다. 연구소 불법 인체 실험 의혹. 내부 고발자 제보로 검찰 수사 착수. 정연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다. 진호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이어 불안이 밀려왔다. 민호는 괜찮을까? 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연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연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박정현 씨죠? 잠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왜? 설명은 가서 듣게 될 겁니다. 정연은 거부할 틈도 없이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다. 차는 연구소 방향으로 향했다. 보안실에서 강의사의 협박을 받고 있던 민호에게 부하가 와서 귓속말을 했다. 강의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박민호 연구원, 손님이 왔어. 문이 열리며 정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연 씨. 민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감동적인 재회군. 강의사가 비꼬며 말했다. 이제 거래를 해보자. 진호 박사의 일지와 모든 복사본을 내놓으면 2 사람 다 안전하게 보내주지. 정연이 입을 열었다. 이미 늦었어요. 뭐? 진호의 일지는 벌써 여러 곳에 복사되어 보관되어 있어요. 언론사에도 검찰에도 시민단체에도. 정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강의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2 사람 다 위험해질 텐데? 진호 박사처럼 말이야. 그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역시 형을 죽인 게 당신들이군. 증명할 수 있어? 강의사가 냉소했다. 사고였다고 결론 났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요. 정연이 말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진우의 뜻은 이어질 거예요.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연구소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강의사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어떻게? 제보한 기자가 경찰에도 신고했나 보네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강현수, 박민호, 박정현 모두 조사받으러 동행하시죠. 며칠 후 정연과 민호는 조사를 마치고 연구소 앞에 서 있었다. 언론사들이 몰려와 있었고 연구소는 이미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있었다. 끝났네요. 정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진우가 원했던 일이. 형이 기뻐하실 거예요. 민호가 조용히 답했다. 2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오랜 침묵 끝에 정연이 입을 열었다. 민호 씨. 네, 저 결정했어요. 정연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제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의 뜻을. 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민호 씨를 사랑해요. 진우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새로운 사랑을. 민호는 정연을 꽉 안아주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그때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두 사람을 감쌌다. 첫눈이네요. 정연이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호가 답했다. 진호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낸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갑지만 순수한 첫눈처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진호가 남긴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진실을 위한 용기로,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로.